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 강의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많이 좀 익숙하지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5주차 강의로다가 이제 설명과 이제 설득의 차이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요거는 조금 다음 차시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좀 해볼게요. 저번에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랬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다가 사물을 바라보기입니다. 역시 이제 PPT는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론이라고 합니다. 관론.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는 거지요. 연암 선생이 한 번 그 어떤 이제 지인들과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갔어요.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가니까 아우 저 사람은 이제 얼마 있으면 바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 장인도 아니 이 사람이 장가 온 지도 장가 들러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거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합해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갖다가 굉장히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더러운 버릇이 뭔 줄 압니까? 그걸 이제 오동누습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습관. 뭔 줄 아세요? 이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 얘기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빨리빨리 뭐 그런 것 같습니까? 다산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습관이 천자문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천자문.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조건 암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자, 이걸 해석을 해봅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는 겁니다. 자, 천자문의 시작입니다. 천자문의 천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왜 검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책상에 거의 천자문 하나씩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럼 천자문의 첫자입니다. 하늘이 왜 검냐고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만 한다는 거예요. 학문이 무슨 뜻이죠? 배울학자의 학문이 그럴 문자입니까? 아니면 물을 문자입니까? 학문은 물을 문자입니다. 배우고 묻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글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모르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학문하는 과정이에요. 그 밑에 글 읽어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만 악교로 붙이고 오치를 한 속된 꺼풀을 가지고 있어 뚫어보지를 못한다. 학문에는 학문의 꺼풀이, 문장에는 문장의 꺼풀이 단단히 덮여 있다. 초정 박제가의 얘기입니다. 초정 박제가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악교로다가 붙여놓은 것을 전부 다 벗겨버리세요. 한국인이라는 콘센트에 있는 여러분들의 플러그를 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고 새롭게 독해를 하고 그것을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을이 꼬마 녀석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읽기를 싫어하여 꾸짖었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말하기를 선생님 하늘을 보니 파랗기만 한데 하늘 천자는 푸르지가 않아요. 이 때문에 읽기 싫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한자를 만든 창시를 굶주려 주길 바랍니다. 왜 한자, 하늘 천자에 왜 파랑색이 없느냐 말입니다. 천자문을 배우다가 이제 그런 거지요. 이 아이가 더 훨씬 총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늘이 검냐고요? 누가 그걸 갖다 해석해 줍니까? 뭐 야간 소당입니까? 밤중에만 공부를 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암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0여 년 동안을. 이것은 연암이 창의 유한준이라는 사람에게 준 글입니다. 창의 유한준이라는 사람은 요 옆에 있는 김포 군수도 지낸 양반인데
그 당시 시필 성당, 시는 반드시 당나라 때 것을 써야 돼요. 문필지나 문은 반드시 진나라와 한나라 때 것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정석이었어요. 고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암 그런 거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롭게 조선인이면 조선인의 글을 써야지 왜 맨날 중국의 글을 갖다가 본받느냐. 그런 상식을 파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그 유한준이라는 사람에게 준 거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데는 서거정의 유학과 같은 책은 비록 이하와 극지편의 아담하고 발음에는 미치지 못하나 서거정의 유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하나 이제 극지편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요. 중사의 천자문보다는 낫다. 이것은 다산 정계궁 선생의 글입니다. 중사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천자문은 중사가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 중사라는 사람은 이제 한 5세기, 6세기 정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왕인이 백제의 왕인이 일본에게 천자문을 전달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2세 한 3세기 정도 됩니다. 2, 3세기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종료라는 사람이 쓴 천자문이 있었어요. 그 종료라는 사람이 쓴 천자문을 중사가 나중에 이제 거기다 보태가지고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지금 종료의 천자문은 없고 중사의 천자문이 지금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이 중사의 천자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황이라는 글자만 읽고 청적, 흑백 따위 그 부류를 다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의 지식을 길러주겠는가. 초학자가 천자문을 읽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나쁘고 더러운 버릇이다. 그래서 천자문 불가독설이라 천자문을 읽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갖다가 다산 선생은 쭉 써놓고 이천자문을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늘 얘기했다, 땅 얘기했다, 색깔 얘기했다,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뭐 마법 천자문이니 해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도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외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검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읽어도 괜찮지만 하늘이 검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 읽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암기입니다. 암기는 공부가 아니에요. 반산 정수치라는 사람에게 이제 주는 말 중에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자 공부한 초등학생이 한자 시험지 한번 보세요. 요거 올레자를 쓰라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저기 뭐야 그 우리 통신사 그걸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올레 이 뭐 수레거자 창문창자 어려운 거 다 썼습니다. 이길승자도 써놓고 뭐 그늘음자 푸르륵자 다 맞잖아요. 근데 올레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창의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창의적인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달리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코스염이 이렇게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림을 그냥 있는 사물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 놓습니다. 기억의 고집, 여기 보세요. 시계를 갖다가 시계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시계라는 것은 거의 빈틈없이 가는 거잖아요. 경직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계를 갖다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어떠면은 우리에게 이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찰칵찰칵 흐르는 것은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추억. 어릴 적에 어디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갔던 기억, 여자친구하고 어디 놀러 갔던 것,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 카이로스는 서양에서 신입니다. 신, 기회의 신.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신은 이 머리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습니다. 왜?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놓치면은 뒷머리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한 손에는 저울이 달려있고 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빨리 저울로다가 이게 중요한 시간인지를 갖다가 달아보고 그것을 빨리 칼로다가 딱 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찾기 바랍니다. 그 시간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럴 적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간도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 지금 길어지는 사람은
어떠면은 이 수업이 듣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업이 금방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재미있는 연속곡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 거는요. 재미없는 시간 늦게 지나가잖아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잡아낸 것은 이런 식으로 잡아냈습니다. 좌측 사람이 우측 사람을 갖다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안을 보세요. 우측 사람이 왼쪽 좌측 사람을 갖다 찌르는 겁니다. 이 피사체를 잡아낸 것은 이 사람이 잡아낸 겁니다. 우리 TV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해석.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이 피사체를 갖다 잡아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잡아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어떠한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볼 적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그러면 그 역사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역사예요. 그것을 쓴 사람의 역사이지 이미 역사는 과거입니다. 역사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썼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 의식이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딱 집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도 국사책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갈수록 사람이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은데 이것의 이 망, 그렇죠? 요 망 때문에 갈수록 사람이 커져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착시현상이지요. 착시현상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착시현상을 빚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볼보라는 차를 산다고 포르쉐를 산다고 우리는 그 사람과 그 포르쉐와를 일치시킵니다. 그 사람이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교수라고 그 사람이 회장이라고 그 사람 인격인 그 회장과 반비례할 수도 있고 교수님과 반비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론, 사물을 잘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글이 거기서 쓸 수 있는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죠? 아인슈타인하고 슈타인메츠라는 사람입니다. 슈타인메츠는 공학도구예요.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어떤 면은 실질적으로다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과학자로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꼽추예요. 이 슈타인메츠라는 사람이 꼽추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슈타인메츠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꼽추이지만 당당한 모습이에요. 조작 이전의 사진을. 그런데 이렇게 조작 이후 아인슈타인과 슈타인메츠만을 이렇게 오려놨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이 슈타인메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작 이후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우리 사회에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 눈이 때로는 정확하게 보는 것을 갖다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된다면 대학 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고. 이물견물 닭을 치는 일을 글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얘기했냐? 다산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물유물이라고 썼는데 이물견물입니다. 이물견물이란 그 일로서 그 일을 풀어낸다는 뜻으로 다산의 둘째 아들인 하규가 양계를 한다고 하자 준글 기와해 보인다. 다산은 이 글에서 내가 닭을 기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닭을 기르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며 또한 이 중에서도 우아하고 조속하며 깨끗하고 더러운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양반이 누가 닭을 키웁니까? 가난하니까 키우겠죠.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하는 말이에요. 다산 선생이 유배를 가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닭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닭을 키우는 것은 옆에 있는 농부가 공부를 하지 않은 농부가 닭을 키우는 것과는 다르게 하라. 닭을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횟대에도 올려보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두거라. 그러면은 닭에 대해서
어떤 책을 찾을 적에는 반드시 네 책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달기에 대한 경전, 계경이죠. 달기에 대한 계경전도 마련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글쓰기입니다. 모기 같은 거 볼까요? 모기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볼 적에는 해충이라고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데 그 피로서 뭐를 하냐? 잉태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기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모기가 그 피로서 만약에 잉태를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모기와 나하고는 몇 척 아닐까요? 무조건 모기는 나쁜 것 이것이 아니라 모기도 찾아볼 적에 개미도 뚫어지게 보면 개미 내장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나의 속담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설 비평가인 김성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세계를 본다. 앞마당에 다 있잖아요. 개미도 있고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요. 그렇죠? 나무도 있고요. 비도 내리고요. 바람도 불고요. 꼭 어떤 해외로 나가야지만 그것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안동답답이는 되지 마라. 이것도 다산 정약용 선생 말입니다. 안동답답. 안동 사람이 아마 답답했나 봐요.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다산 선생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다산 선생은 얘기는 편안한 한자에다 동력동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아마 잡을 한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기둥동자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아마 이거는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안동을 했는데 편안한 안자에다가 동력동자를 썼는데 안동 사람이 아마 답답해서 썼던 듯해요. 그랬는데 이게 일제치하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자불한자에다가 기둥동자는 일본 사전하고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어찌됐건 안동답답이는 되지 마세요. 시험 삼아 풀잎이나 나무 껍질을 채취하여 즙을 내기도 하고 다리기도 하여 물을 들여보니 청, 황, 적백, 흑 따위 오색이나 자주색, 녹색 이외에도 이름지어 흉흉치 못하는 여러 색깔이 튀어나와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색 이외에는 오직 자주색과 녹색 두 색깔만 알고는 이외의 모든 물건의 빛깔을 다 버리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동답답이겠죠.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안동답답이는. 수많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다산 선생이 이걸 직접 해본 겁니다.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언어로다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불연속적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사이에는 무수한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무지개의 빛깔, 우리는 7색깔 무지개라고 그러죠.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2가지밖에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무지개의 색깔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거기 무지개가 많이 뜨니까요. 우물한 개구리와 팥두덕두덕이처럼 홀로 그 땅만이 전부라는 믿음, 이런 것을 없앨 적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벌레 수임과 꽃잎 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이건 다산 연암 선생 말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 코 고는 소리가 얽매이지 않아 마치 토하는 것도 같고, 연암 선생이 누가 이제 코를 골았나 보죠. 그걸 가만히 듣고 쓴 거예요. 휘파람 부는 것도 같고, 한탄하는 것도 같고, 숨을 크게 내쉬는 것도 같고, 후후 불을 부는 것도 같고, 소태물이 끓는 것도 같고, 빈수레가 덜컹거리는 것도 같고, 들이쉴 적에는 톱질하는 소리가 나고, 내뿜을 적에는 돼지처럼 꿀꿀대었다.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코 고는 것도 이렇게 한편의 멋진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온 못에 개굴개굴 무척이나 시끄러워 돌을 던져 개구리 울음을 그치게 하렸더니 안녕하시오 욕깃불이 푸른 글자를 내고 비늘 고운 금붕어는 물결 차며 놀랍기네. 이덕무의 잡재라는 글에 나오는 겁니다. 이덕무 선생이 아마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게 시끄러워서 돌을 던졌나 보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엽기뿌리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엽기뿌리가 탁 올라오는데 야 그게 풀이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동무라는 분은 간서치입니다. 호가
볼간자, 글서자, 바보치자. 나는 책만 보는 바보라고 자기가 간서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벼로를 지은 거죠. 모든 사물에게 의인을 시켜보세요. 그럼 다 나에게 말을 겁니다. 이 책상에 의인을 사람을 갖다가 화 만들면은 이 책상이 오늘도 이 선생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네.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시 연암 선생 글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칠정 가운데 오직 슬픔만이 통곡하게 만드는 줄 알고 칠정 모두가 통곡이 됨을 모른다. 신호애락 애구역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기쁨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성냄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즐거움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사랑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미움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욕심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울음입니다. 여러분들 슬퍼서만 웁니까? 기쁨의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퍼야지만 운다. 이것은 이퀄 관계가 아니죠. 안달루시아의 개의 한 장면입니다. 섬뜩한 장면이죠. 지금 이 눈을 면도랄로다가 이렇게 베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봐라 이거죠. 세상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 눈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눈은 현상만을 못 보립니다. 이면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보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나의 모든 걸 관찰을 해야지. 안경은 어떤 걸 썼으며 헤어스타일은 어떠며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떻게 행동하며 이걸 봐야지만 나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간호인이라는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에 눈을 버릴 때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너를 묶는 그물을 찢으세요. 결파라마. 학생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찢어버리세요. 고정관념을 파괴해버리세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여러분들 세상 보기가 나아가는 겁니다. 옆에서 지금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에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갖다가 가지고 같이 수업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